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예춘추사가 출간한 윤주은 작가의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책 제목을 접했을 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참 오랜만에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평안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조용히 불안을 잠재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하구나 싶었습니다. 무작정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시간들 덕분에 나의 불안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책에서는 그 불안 때문에 발생되는 나의 초조함, 우울함, 분노 등이 까박카드라는 도구를 사용해 그것이 망상의 실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그 망상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 불안의 실체가 현실이 아닌 허상임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다 쉽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의 주체는 대부분 내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경험한 직접이나 간접 경험들이 내 생각을 만들어내곤 하지만 많은 부분 어디서 들은 얘기로 나의 생각을 정해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남의 얘기로 나를 정의해놓고 그 틀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 진짜 내 생각은 몇 %나 될까요? 저자는 본인을 얽매여 놓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망상의 실체로부터 알아차리고 나올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까박카드를 사용해 많은 이들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례를 토대로 한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망상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치원 교원연수 워크숍에서 조별로 앉아 까박카드를 고르게 하고 왜 그 카드를 골랐는지 나누어 본다. 나는 각자가 고른 카드로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강의실을 돌아다녔다. 한 선생님께서 고른 카드를 가지런히 책상 위에 펼치며 이야기를 하신다. 저는 실수하고 싶지 않은 욕심에 실수할까봐를 골랐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심에 사랑받지 못할까봐를 골랐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인정받지 못할까봐를 골랐습니다. 담백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다. 까바라는 망상이 오기 전에 환상 속에 욕심이 먼저 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그 안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본인의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이룰 수 없는 마술적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발표 불안이 있던 강한 씨는 발표를 못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찌질하게 보고 뒷담화를 하며 따돌리고 싫어할 것이다 라는 망상의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었다. 2차, 3차 망상소설을 쓰는 생활습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강한 씨 생각대로 발표를 못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같은 처지라며 공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다. 강한 씨는 더 들여다보았다. 타인이 자신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욕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욕하고 싶다는데 내가 어찌하겠는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자유가 있다. 다만 나에겐 듣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를 선택하는 자유는 나에게 있다. 나는 욕먹으면 안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불행하면 안 돼. 나는 사고 나면 안 돼. 등의 타인의 사고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미래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있을 수 없는 일을 막연히 원하는 마술적 욕심이 우리 안에 ጧ리 틀고 있다. 강한 씨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불행이 일어나면 안 된다. 불행은 나쁜 것이다. 욕먹는 것은 나쁜 것이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나의 틀이 되어버렸다. 생각의 틀에 갇혀 이 안에 먹기 싫은 마음이 욕먹을까봐라는 불안을 만들고 이런 생각 안에 갇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다. 본방사수하면서 손예진과 현빈의 사랑에 흠뻑 빠져 드라마를 즐겼다. 두 사람이 알콩달콩 하는 게 얼마나 예쁘던지 손예진을 위해 땅굴 파서 남한까지 내려온 현빈이 얼마나 멋지던지 둘의 꽁냥꽁냥 사랑을 보면서 내 남편을 본다.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아주 자동적으로 현빈 자리에 실존하는 내 남편을 가져다 놓고 나는 손예진이 되어 있다. 그러자 현빈처럼 해주지 않는 남편이 밉다. 기분이 나쁘다. 내 현실은 불행해진다. 나는 상처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버렸다. 남편에게 현빈과 같은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로 나를 추락시키며 상처받아 아파하고 울고 있다. 이 예시를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에서 나누면 엄마들이 무릎을 치며 박장대소하고 공감하신다. 제정신이 아닌 내 모습을 고백하면 맞다 하시며 자신들도 그렇다며 공감하신다. 나의 제정신이 아닌 사례가 엄마들을 알아차리게 돕는다. 유머로 승화하며 웃지만 뼈 때리게 아픈 진실이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로맨틱 만화, 소설, 영화에 빠져 있었다. 무의식에 아주 깊게 그려놓았던 것 같다. 백마탄 왕자, 나를 구하러 목숨을 바치는 남자,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는 남자, 남자에 대한 상상, 환상, 이미지를 세밀하게 그려놓고 있었던 자신을 알아차렸다. 나는 계속 내가 그린 상과 남편을 비교하여 슬펐다가 기뻤다가 원망했다가 미워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뻤다. 남편은 그냥 보통의 사람인데 말이다. 나는 가상의 인물을 무의식적으로 설정해놓고 설정한 환상의 남자상을 가슴에 품고 현실 남편과 비교하며 살았던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